안녕하세요. 걷기 119 안광욱입니다. 보행이란 사지를 교차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을 일컫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보행 시 몸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추진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 전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발생하는 회전력을 추진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뒷다리의 고관절과 무릎의 신전력을 추진력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팔에서 발생하는 진자 운동 에너지를 추진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추진력은 저희 연구소에서 적극 권장하는 추진력입니다. 그 외 추진력들을 살펴보면 종아리 근육의 수축력으로 발생하는 지면 반발력과 육악기의 굴곡된 앞다리 무릎이 펴질 때 발생하는 앞무릎의 신전력, 그리고 골반과 어깨를 앞뒤로 흔들 때 발생하는 몸통 회전력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걸음걸이가 모두 다른 것은 이 추진력들의 조합이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추진력들과 그중 주력이 되는 추진력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영향을 받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행 자세와 또 한 가지는 건강입니다. 오늘은 몸통 회전력을 가장 큰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걸음걸이의 특징과 걸음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회전력을 주요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걸음이란 서로 대각을 이루는 골반과 어깨가 쌍을 이뤄서 전후로 크게 움직이면서 걷는 걸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골반과 어깨 움직임을 평균적 수준이 아니라 매우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평균적 수준이란 어깨의 흔들림이 타인에게 거의 관찰되지 않는 정도를 말합니다. 먼저 어깨와 골반의 회전력을 가장 큰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보행 자세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발 간격이 넓다. 다음, 두 번째, 팔자 걸음으로 걷는다. 세 번째, 3단 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상체와 어깨를 뒤로 젖힌다. 다섯 번째, 팔을 흔들지 않는다. 여기서 팔을 흔들지 않는다는 뜻은 제대로 흔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뒷다리 무릎을 곧게 펴지 못하고 보폭이 좁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보행 속도가 대부분 느리다입니다. 다음은 이 걸음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걸음은 하지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걸음입니다. 주력 추진체가 하지 근육이 아닌 몸통 회전근인 허리 외측의 복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몸통을 회전하는 걸음걸이가 습관화되면 하지 근육은 점점 쇠약해지고요. 근육에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몸통 회전 걸음은 칼로리 소모가 매우 적은 걸음입니다. 이 걸음은 보행 속도를 높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유는요, 복사근이 빠른 리듬으로 몸통 회전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 하나, 두 번째, 설사 몸통을 좌우로 빠르게 회전시킨다 해도 이때 발생하는 몸 전체의 과도한 흔들림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일 여러분들이 걷기 운동을 열심히 그리고 충분히 하는데도 체중 감량 효과를 보지 못하면 이 걸음의 소유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몸통 회전 걸음은 무주해반을 유발하는 걸음입니다. 이 걸음의 특징인 팔자 걸음 때문인데요. 팔자 걸음은 무주해반의 최대 원인이 되는 걸음입니다. 발끝이 외향되면 모지의 내측 모서리로 발끝 떼기를 해야 하고요. 그 결과 엄지는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몸통 회전 걸음이 팔자 걸음을 걷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 또한 느린 보행 속도 때문입니다. 보행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인체는 무의식적으로 양발 간 체중 지지 면적을 넓혀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놓는 형태가 11자보다 양발 간 체중 지지 면적이 넓어지는 팔자 형태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과 무릎, 고관절 기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골반과 척추를 비롯해서 전신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 무지해반이 몸통 회전 걸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 걸음은 팔을 제대로 흔들 수 없는 걸음입니다. 어깨가 고정돼 있어야 어깨를 고정점으로 해서 팔을 흔들 수가 있는데요. 몸통 회전 걸음은 어깨를 과도하게 흔들어서 그것을 추진력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보폭과 속도에 다리 움직임에 맞춰서 팔을 흔들면 관절의 가동성과 원심력으로 인해서 어깨와 팔 전체의 관절과 근육에서 견인과 스트레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견인과 스트레칭은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질환, 그리고 손목 관절 질환, 시리고 저리고 붓는 손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팔을 원활하게 큰 폭으로 흔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깨 관절을 흔들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어깨 관절이 흔들어질 때 그로 인해서 흔들리는 팔 흔들림 정도에서는 원심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팔의 앞뒤 가동폭을 관절과 근육이 스트레칭 될 정도로 넓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몸통 회전은 어깨와 팔 전체 관절과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한 걸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 걸음은 3단 보행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걸음입니다. 그 이유 또한 느린 보행 속도 때문입니다. 3단 보행의 첫 단계가 뒤꿈치 닿기 동작인데요. 바로 발끝을 힘있게 위로 들어올린 자세를 말합니다. 3단 보행은 추진력을 극대화시키는 보행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발끝을 드는 동작은 발이 지면에 착지하기 직전에 아주 순간적으로 매우 빠르게 만들어지는 동작입니다. 발끝 들기가 순간 동작인 이유는요, 발등을 위로 들어올리는 근육이 그와 반대 동작인 발바닥을 아래로 내리는 근육에 비해서 근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끝 들기 동작을 오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 회전 걸음처럼 느린 보행 속도에서는 3단 보행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평소 발끝을 들지 못하고 신발을 끄는 습관이 있다면 이 걸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3단 보행이 필요한 이유는 꼭 추진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혈액순환 때문입니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건강 유지의 기본이면서도 매우 핵심 요소입니다. 3단 보행에 의해 발생하는 장단지 근육의 수축 신장 작용은 발과 종아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강하게 짜올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3단 보행이 또 하나의 심장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3단 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몸통 회전 걸음이 습관화되면 장단지 근육의 수축과 신장력이 약해져 본인의 나이보다 빠르게 정맥류나 하지 부종과 같은 심혈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몸통 회전력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걸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몸통 회전 걸음은 득보다 실이 너무나 많은 걸음인 동시에 자세 또한 아름답지 못한 걸음입니다. 반드시 고치셔야겠죠. 효율 면에서 또 건강 측면에서 저희 연구소가 권장하는 가장 좋은 추진 방법은 전신 회전력과 고관절과 무릎의 신전력, 그리고 팔의 진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은 저희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시청 바랍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유며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